일본 향해 북상 중인 태풍 한롱의 간접 영향으로 우리나라 해상에서는 거센 바람이 불고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매우 강한 강도를 지닌 태풍 한롱은 주 후반까지 일본 남쪽 해상을 따라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 북상으로 내일 부산과 울산, 경북 남부 동해안에선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부산 앞바다와 제주 앞바다, 남해와 동해상은 거센 바람과 풍랑으로 물결이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 풍랑특보도 점차 내려지겠습니다. 기상청은 높은 너울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거나 방파제를 넘을 수 있다면서 해안가 안전사고에 주의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충북 옥천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충북 일대에는 흔들림도 관측됐는데요. 한편 오늘은 찬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절기상 한로입니다.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어서 귀경길에 빗길도 주의하셔야겠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진 소식부터 다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전 11시 49분쯤 충북 옥천군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중에 규모가 세 번째에 해당하는 건데 기상청에서도 주의를 좀 당부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규모가 이제 3.1이고 규모는 이제 기계에 의해서 지진계에 의해서 탐지된 그 강도를 말하는 거고요. 우리 인간이 느끼는 건 이제 진도라고 하는데 예. 충북에서는 진도 4, 진도 4 정도면 실내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진동을 다 느낄 정도. 그다음에 좀 인근 경북, 충남 이런 데서는 진도 3, 경남은 이제 진도 1을 기록했는데 3.0 이상의 지진이 올해 발생한 게 이제 네 차례인데 예. 그 중에 이제 그 강도 순위로 세 번째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1978년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가장 강한 지진이 규모 5.2였거든요. 5.8. 그런 거에 비하면 이제 약하지만 하역한 그 흔들림이 있었던 건 분명한데 자, 이런 지진이 처음인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2.0 이상의 지진이 우리나라에 올해 63번이나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뭐 건물이 막 무너지고 이 정도의 지진은 발생하지 않지만 이렇게 2.0 이상의 지진이 63번이나 발생할 정도로 늘 항상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고 어찌됐건 지난 2월 달에도 충주에서 인근에 3.1 규모가 발생을 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과연 그 시차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여진인가 이런 것들은 좀 더 정밀히 분석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억해 보면 2023년도에 옥천군에서도 같은 규모의 3.1의 지진이 발생했었는데 지금 이제 어쨌든 여진도 이야기해 주셨어요. 뭐 이런 지진이 없었던 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활함에 있어서 좀 앞으로 좀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 지금 당장 주의해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완전한 지진 그 안전지대는 아니다는 뭐 여러 번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자, 이런 그 속에서 지진에 대해서는 지진은 뭐 날씨도 예측이 어려운데 예측 자체가 불가능한 게 지진입니다. 땅속에 흔들리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 지진이 그 진동이 느껴지게 되면 이제 대처하는 요령들 긴급하게 순간적으로 뭐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동이 느껴지게 되면 빨리 그 어떤 낙하물에 의한 피해,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그 테이블 밑으로 이렇게 들어간다거나 이제 이런 긴박한 그런 그 대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지진에 안전하지 않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 내용을 좀 짚어보면 좋겠는 게 추석 전날에 전남 여수 거문도 해상에서도 규모 2.8의 지진이 있었고 오늘 오전에는 대만 화롄현 지역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당장 대만에서 오늘 오전에 5.0의 지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지진의 여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 영향이 좀 있는 겁니까? 이거는 좀 무관하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땅의 움직임, 그런 지진들이 그 이번에 오늘 대만에 발생한 것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단정적으로 오늘 발생한 것만 보고서 바로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나 이런 같은 비슷한 지역에서 강하거나 약하거나 여러 차례 지진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그 학문적으로도 이게 과연 어떤 그 더 큰 지진으로
발생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은 단정적으로 딱 부러지게 말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우리나라의 2.0 또는 3.0의 지진들이 늘상 발생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 지진으로 인한 지나친 그런 공포감은 또 오히려 해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건 분명하고 이 정도의 지진이 3.0 이상이 올해 4번째 발생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다행인 거는 그 대만 쪽보다 또는 일본 쪽보다는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지진으로부터 상대적으로 그렇게 강한 지진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발생한 지진 통계로 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대만 지진과 이쪽 옥천과 연관이 있을 것인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진이 발생한 인근 지역 주민분들께서는 기상청의 안내 등에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추석 연휴 엿새째입니다. 절기상 한로인데 전국 저희가 앞서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봤는데 날씨가 좋은 곳도 있고 네. 또 오늘 대부분 전국 지역에 흐리고 비가 이어지는 곳들도 있습니다. 날씨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네. 올해 참 이례적인 날씨를 많이 경험합니다. 자, 지난 6월부터 돌이켜 보면 장마가 일찍 시작했다가 일찍 끝났습니다. 장마 기간에 내릴 비의 약 한 85% 정도밖에 비가 내리지 않았고 특히 강원, 영동, 강릉 쪽은 더 비가 적게 내렸습니다. 한 35%. 자, 폭염이 일찍 시작이 됐고 장마가 일찍 끝나고 또 그 와중에 또 폭우가 이어지는 굉장히 더운 공기 속에서 조금만 상대적으로 찬 공기가 와서 부딪히니까 서산, 산청에서는 800mm 가까운 비가 한 3, 4일 만에 내렸거든요. 그래서 올해 날씨를 되돌아보면 상당히 이례적인데 저는 이 이례적인 날씨를 우리가 매년 여름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 이례적인 날씨를 우리가 늘 말하는 기후가 변하고 있구나. 기후 변화한 모습인데 여러 가지 통계들 보면은 올 여름이 25.7도로 전국 평균 6, 7, 8, 3개월 동안 올 여름이 가장 더운 여름이었거든요. 그러고 또 여러 가지 그 와중에 강수량들이 1시간 강수량이 기록을 깬 지역들이 또 많이 나타나고 또 태풍이 이례적입니다. 올 태풍이 6월 12일 1호 태풍이 대개 6월 12일쯤 되면 한 서너 개 정도 태풍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1호 태풍이 그때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태풍이 늦게 발생했고 그런데 그 이후 태풍이 지금 21호 한롱이 일본 쪽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게 과연 우리나라 올 것이냐 이제 이게 규칙가 주목이 되는데 이 태풍이 또 일본 밑에서 동쪽으로 방향을 껐거든요. 자, 본다면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폭염을 가져온 여름에 폭염을 가져오게 한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딱 아직까지 버티고 있기 때문에 10월이면은 북쪽 찬 공기가 내려서 이 북태평양 고기압을 동쪽으로 밀어낼 거고 만약 그렇다면 이 태풍이 우리나라에 올 가능성이 좀 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올해 또 태풍 측면에서도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지 않은 한 16년 전에 태풍이 영향을 주지 않은 해가 있었는데 올해도 이제 그런 해가 될 가능성이 높고 해서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이례적인 날씨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태풍에 대한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바로 태풍 관련 소식을 좀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22호 태풍 한롱이 일본 남쪽 해상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일본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한 오늘이 8일인데 11일경이면 동쪽으로 방향을 틀 것으로 보이거든요. 아직은 지금 일본을 향해서 북상 중입니다. 그대로 선을 연결하면 우리나라 쪽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오지 못하고 동양 트는데 그렇게 방향을 틀 수밖에 없는 원인이 지금 더위를 10월 초인데도 지금 상당히 덥고 제주도는 낮 기온이 31.3도, 아침 기온이 25도 이상인 열대야가 어제 7일 날 나타났거든요. 자, 이런 그 더위를 지속시키고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 때문에 우리나라 쪽으로 오지 못하고 이제 일본 쪽으로 동쪽으로 틀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례적인데 태풍도 이례적이다. 태풍이 없는 게 오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태풍의 영향을 받지 않은
이례적인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해 들어서 한반도에 직접 영향을 준 태풍이 없습니다. 네. 뭐 이렇게 태풍이 우리나라를 비껴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네. 해주셨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계속해서 저희가 예의주시하고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장 뭐 해상 활동하시는 분들도 네. 그렇고요. 어떤 점 지금 시점에서 좀 주목해 봐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태풍이 우리나라 이 21호 한롱의 태풍이 우리나라 쪽으로 일본을 뚫고 우리나라 쪽으로 오진 못하지만 자 일본 남쪽에 있는데 이 바다는 뭐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태풍이 일본 가까이 접근하면 제주도 남쪽 그 바닷물의 높이는 태풍이 직접 오지는 않지만 그 일본 남쪽에 있는 그 태풍에 의한 그런 물결이 높게 일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그 태풍이 하여튼 제주도 쪽으로 오지는 않지만 바다에서는 물결이 높기 때문에 너울성 파도를 조심해야 되겠고요. 21호가 이제 동쪽으로 아까 꺾어질 거라고 얘기했는데 11일경 그 밑에 바로 지금 태풍으로 발달할 또 후보자가 하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22호 나크리가 될 텐데 이 태풍 역시도 우리나라 쪽으로 우리나라에까지 오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태풍의 영향을 이렇게 된다면 영향이 없는 해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폭염, 폭우 또 강릉에는 가뭄 여러 가지 이런 복합적인 재해가 이어지고 있는데 자, 올여름이 상당히 이례적인 그런 여름 날씨를 보였고 이게 다 지구온난화 영향 때문에 내년 여름도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올 겨울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제 이런 것들에 규칙가 주목이 되는 것이죠. 예, 지금 폭염 이어졌다가 다시 폭우 내렸다가 또 다시 폭염. 당장 오늘 밤에 이제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그치면 서울에도 뭐 한낮 최고 기온 27도까지 네. 오르게 되고 제주도에선 한낮 30도를 웃도는 한여름 더위가 나타나고 말씀해주신 부분들의 현상이 지금 전국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건데 기후 변화와 연관이 있다고 해주셨어요. 네. 그렇다면 이런 극단적 패턴이 앞으로도 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IPCC 보고서에 따라도 앞으로 그러니까 지구의 기후가 변화하고 있는 건 분명한데 이 지구 변화의 어떤 그 강도와 규모가 더 커질 것이다. 그러니까 폭염, 폭우, 또 태풍이 올해 우리나라까지는 오지 않았지만 태풍의 강도 이런 그 위험 기상들의 요소들이 더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올해만 그러고 내년부터는 다시 원래 평년 수준으로 돌아가고 이제 이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런 그 지속적으로 그 기상 이변의 규모와 발생 빈도는 더 잦아질 것이다. 이게 많은 과학자들의 이제 예측이고 올해 9월 달에 들어서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비가 내렸거든요. 자, 이 가을 농사 또 이제 그 걱정이 되는데 김장 배추 못 심고 뭐 밭농사들이 올해 지금 잦은 자 오늘 비가 잠시 소강 상태에 들겠지만 다시 또 10월 10일 날 밤부터 또 북서쪽에서부터 비가 시작해서 14일까지 정체전선 영향으로 비가 또 내릴 것으로 보이거든요. 자 마치 여름철에 장마처럼 또 비가 지금까지 9월 10월까지 내렸고 앞으로 10월 14일까지도 이어지니까 어찌됐건 여름에는 더워서 난리 또 이 가을에도 역시 늦더위가 이어지면서 그런 피해를 입었고 여러 가지 하여튼 복잡한 날씨가 예상이 되는데 하여간 뭐 이런 이례적인 현상이 장기적으로 내년 여름에도 그럴 가능성들은 매우 높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계속해서 기상 소식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관심 기울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전국이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너울 등 높은 물결을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상황과 전망을 김민지 기상캐스터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연휴 내내 좀 궂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비가 오는 지역 오늘도 좀 있을까요? 네, 날씨가 정말 왜 이러나 싶을 정도로 이번 연휴 내내 말씀하신 대로 궂은 날씨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서울 같은 경우는 연휴가 시작됐던 지난 3일부터 매일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서울과 강원 중북부는 비가 내리지 않고 하늘이 흐리기만 하겠고요. 그 외 전국 곳곳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오락가락하고 또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많겠습니다. 밤이면 대부분
대부분 그치겠지만 바닷바람이 부는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내일까지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사이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충북과 호남, 경북은 5에서 10mm, 그해 지역은 5mm 안팎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렇게 비가 내리면서 가시거리도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까요. 귀경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연휴 기간에 해상교통,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바다 날씨는 좀 어떨까요? 네, 이번에 바다 날씨 상황도 좋지 못합니다. 당분간 동해안과 또 제주 해안으로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밀려들겠는데요. 바닷물의 높이가 지금 평소보다 높은 기간이라서 만조 시간대에는 해수면의 높이가 더 높아지겠습니다. 해안가 저지대로는 침수 가능성이 있어서 주의를 좀 해주셔야겠고요.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또 방파제를 갑자기 덮칠 수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동해상과 남해상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보시는 것처럼 물결도 최고 3.5m로 높게 일겠고요. 내일 같은 경우는 부산과 울산, 경북 남부 동해안으로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예, 여기에 태풍 소식도 있습니다. 22호 태풍 한롱이 북상 중인데 우리나라에 영향을 좀 끼칠 거라 보십니까? 네, 지금 22호 태풍 한롱의 위치가 일본 동남동쪽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방향을 차츰 틀어서 오늘 오후에 동쪽 해상, 또 내일 새벽에는 일본 남쪽 해상을 지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 위치를 보시면 우리나라는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분간 해수면의 높이가 높고 또 너울성 파도도 밀려들겠는데 이렇게 태풍이 일으킨 물결이 더해지면서 동해와 남해상으로 높은 물결이 이어지겠습니다. 연휴 기간 배편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운항 정보 미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일 이렇게 비가 내리고 좀 흐린 날씨가 이어지다가 이제 연휴 후반부에 좀 접어들었습니다. 맑은 날씨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연휴 비가 참 길게 이어졌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이나 돼야 맑은 하늘이 좀 펼쳐지겠습니다. 내일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만 비 예보가 들어있고요. 그 외 지역은 차츰 하늘이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맑은 날씨가 오래가지는 못하겠고요. 금요일 밤에 수도권과 강원 중북부에 다시 비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은 이번 주말을 지나서 다음 주 초까지도 비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또 기온도 좀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보다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27도로 어제보다 7도가 높겠는데요. 내일은 낮 최고 기온이 22도 선, 또 금요일에는 18도 선으로 뚝 떨어지겠습니다. 기온 변화가 크기 때문에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요. 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주 초까지 흐린 날씨 이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민지 기상캐스터와 함께 자세한 날씨 전망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